네, 안녕하세요. 자파리박입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댓글에 이제 티구안 2세대 모델도 시세를 한번 올려달라고 하셔서 또 영상 찍게 됐고요. 티구안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올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추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차량들은 이제 연식이 거의 한 6년 정도 됐어요. 티구안이 외제차 중에서는 그래도 가성비가 좋기로는 되게 유명하죠. 올스페이스로 돼 있는 차는 34대밖에 없고요. 티구안 2세대로 돼 있는 게 지금 차 대수가 123대로 훨씬 많다 보니까 우선 요걸로 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올스페이스에서 이제 TSI 모델이 있어요. 요게 이제 휘발유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22년도부터 나왔는데 요즘에는 SUV도 휘발유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대표적인 게 디젤이잖아요. 2.0 TDI 모델이고요. 국산차처럼 등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등급을 우선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수도권에는 36대 정도가 있고요. 금액대는 가장 저렴한 게 1,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싸네요. 왜 이렇게 쌀까? 이유가 보통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성능 기록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가 없어요.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조수석 뒷문장만 교환이 있고요. 밑에 누유 없고요. 특이사항에 보시면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 차 들어온 날짜는 9월 5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는 대략 3개월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 왜 안 팔렸을까? 금액이 이렇게 싼데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보통 이제 수입차들이 국산차처럼 옵션으로 장난을 치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프리미엄 등급도 어느 정도 이제 옵션이 괜찮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전동 트렁크도 있잖아요. 사고도 없는데 금액이 이렇게 싸다? 키로수가 지금 12만 킬로거든요. 18년도에 출고가 됐으니까 이제 6년 됐잖아요. 6년에 12만 킬로면 1년에 2만 킬로 정도 주행했으니까 고속도로 탔으면 보통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탈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상 키로수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나쁘진 않아 보여요. 못해도 신차값이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인데 지금 1,500만원이면 절반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구매할 만한 메리트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국산차 중에서 같은 금액대의 차량이 뭐가 있을까요? 올류소렌토나 더뉴소렌토, 산타페, DM이나 더 프라임 그 사이 정도 될 텐데 이제 그 차량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걸 탈지는 이제 구매하는 소비자 마음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제차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금액대가 갑자기 200만원이 올라가요. 1,700만원대로 올라갑니다. 보시면 색깔은 흰색이고요. 외관 상태 깔끔하고 안에 내부는 이제 시트가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죠. 등급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옵션 차이도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없고요.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 없고요. 특이사항에 보시면 뒷문 조정이 있고 정비 이력이 있고 내차 피해 1회에 80 정도가 있고요. 금액은 괜찮죠? 차 들어온 날짜는 11월 14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는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차량인데 1,700만원대 정도면 요 정도까지도 저는 괜찮거든요. 지금 이 차 말고 다른 차들 보면 지금 금액대가 보통 한 1,800만원대부터 거의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특별하게 다른 옵션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기본 옵션으로 본다고 하시면 금액은 가장 저렴한 걸로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었던 1,500만원짜리 이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근데 갑자기 3만 킬로짜리 차량이 있어요. 2,120만원이긴 한데 키로수가 굉장히 짧죠. 약간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와인색? 예, 그런 색깔이라서 색깔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저렴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나는 색깔 상관없이 키로수만 짧고 차 상태만 좋으면 돼 하시는 분들은 요런 차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용도 이력 없고 사고도 없고요. 누유 없고 특이사항 당연히 없겠죠. 들어온 지는 조금 오래됐네요. 확실히 색깔이 선호하는 색상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팔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키로수가 5에서 6만 킬로대의 차량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금액이 2천만원 초반 때부터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난 연식 대비했을 때 적당한 키로수대에 있는 차량들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위에 1,500에서 1,700만원짜리 있잖아요. 요게 조금 저는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디젤 차는 이제 고속도로를 어느 정도 달리면서 매연을 태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2만 킬로 정도 주행했다 그러면 거의 고속도로만 주행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액대도 좋고 연식 대비했을 때 키로수도 적당한 위에 차량들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이고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그래도 나는 키로수가 조금 더 짧고 연식도 짧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2천만원 초반대에 있는 차량들은 거의 20년도 이후에 나온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키로수도
짧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초반대에서 보시면 무난할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프레스티지 등급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도권은 총 84대 정도가 있고요. 금액대는 가장 싼 게 1750짜리가 하나 있고요. 근데 키로수가 이제 15만 9천이면 조금 이제 많죠. 15만이 넘어가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요거는 한 10만 킬로 언더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18년식이라면 우선 가장 저렴한 것부터 보게 되면 1960만원짜리가 있고요. 회색에 11만 7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근데 사진이 없네요. 바로 밑에 차량 보겠습니다. 2080만원이고요. 9만 8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외관 상태 좋고 차량 내부는 이제 약간의 시트가 조금 울긴 했어요. 그리고 상단에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에 HUD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사진만 봤을 때는 썬루프랑 HUD가 추가가 됐죠.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없습니다. 근데 뭔가 누유가 좀 많죠. 로컨 커버 쪽에 누유가 있고 오일 팬 쪽에도 누유가 있습니다. 헤드 가스켓 쪽에는 미세 누유가 있고요. 요 정도면 저는 판매를 안 합니다. 아무리 금액이 싸다고 해도 누유가 있으면 구매하고 나서 또 수리하러 가야 되고 시간과 금액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밑에 2120이고요. 흰 색깔에 10만 8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외관 상태는 깔끔합니다. 크게 특이사항 없는 차량이고 옵션도 괜찮네요. 우선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앞에 HUD 있죠. 전동 트렁크는 아까 프리미엄에서도 있었고 상단에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들이 확실히 조금 더 들어가 있죠.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사고 없네요.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 없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차 들어온 날짜는 11월 14일 날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죠. 크게 특이사항 없고 사고 없고 키로수도 연식 대비했을 때 그냥 무난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키로수가 3만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은색이네요.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색상이다 보니까 키로수가 3만 킬로대인데 가격이 싼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색상 상관없어. 차만 깨끗하고 차 상태만 좋으면 되고 키로수 짧으면 더 좋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한번 보게 되면 사고는 없지만 교환이 조금 있네요.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타셔도 되세요. 밑에 누유 없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죠. 12월 12일 날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된 차인데 금액 대비했을 때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찾으시는 키로수대가 저는 한 8만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금액대가 확실히 2천 초반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4만 킬로대의 차량들도 보이네요. 2,400만원대 정도에서도 4만 킬로대에 있는 차량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연식도 21년식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차들로 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등급은 한 2,500 안쪽에서 보시면 충분히 좋은 차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휘발유 차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도권에는 11대 정도가 있고요. 22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연식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출고된 지가 거의 2년밖에 안 됐으니까 확실히 키로수 때는 조금 짧은 편이고요. 많이 탄 게 한 4만 킬로 정도 탄 게 있고요. 금액대는 이제 거의 3천 초중반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식이 얼마 안 됐는데도 확실히 금액이 조금 많이 싸졌어요. 확실히 외제차들이 감가가 진짜 많이 돼요. 이게 신차 값이 거의 5천 초반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연식이 2년밖에 안 됐는데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감가가 됐잖아요. 근데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득이거든요. 이런 차들이 신차 같은 중고차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외제차를 타고 싶은데 국산차보다는 안정성이나 내구성이 좋은 티구안 쪽으로 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2년식 이상으로 보시면 충분히 좋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디젤차를 안 봤네요. 우선 차가 몇 대 안 되니까 조금만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시세는 보통 3천 초중반대 이 정도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한 대만 보고 넘어가자면 3,550만원짜리고요. 키로수가 현재 3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연식이 23년도에 출고가 됐습니다. 23년도 12월 달에 출고가 됐네요. 지금 그러면 1년밖에 안 된 차인데 키로수가 3만 킬로 탔어요. 거의 고속도로를 많이 주행을 하신 것 같아요. 외관 상태는 깔끔하고 이제 프레스티지라서 옵션도 준수하게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 있고 HUD 있죠. 아까 전에 봤었던 프레스티지 등급하고 옵션은 똑같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네요.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 없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차는 11월 11일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들어온 지는 한 달 정도 된 차고 요 정도면 무난하죠. 그리고 22년도 이후에 나온 디젤 차 시세도 보게 되면 확실히 이제 연식이 얼마 안 됐다 보니까 키로수가 짧은 차량들이 조금 많고요. 금액대는 2천만 원 중후반대 정도부터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연식이 22년도에 출고가 됐으니까 찾으시는 키로수 때는 보통 한 2만에서 3만 키로대를 좀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금액대가 3천만 원 초중반대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방금 전에 봤었던 휘발유 차량과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티구안 올스페이스 2세대 모델 차량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봤던 티구안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올려보도록 할 거고, 중고차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